2002년 제로가 발매되었을 즈음 사람들은 바이오 하자드의 문법에 익숙해졌습니다. 폐쇄된 공간을 헤매고 퍼즐을 풀고 마지막에는 기계적인 공간이 나오고 탈출 시퀀스. 나쁘게 말하면 매너리즘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보여줄 만한 무언가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도시로도 해봤고 기차도 해봤고 남극기지까지 갔다 왔습니다. 엄브렐러랑 한판 뜨는 건 서바이벌 호러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서사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몬스터 종류를 더 늘리기에도 정교한 컨트롤이 힘든 게임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디자인과 움직임을 다르게 해봤자 공략법은 결국 총으로 쏘는 거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2005년 바이오 하자드 4가 발매되었을 때 팬들이 느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요. 오프닝 무비에서 플레이어를 맞이하는 것은 엄브렐러의 최후인데 놀랍게도 그 원인은 주가 폭락이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쌓아온 흑막 조직의 결말이 자막 한 줄로 처리돼버려요. 이어서 등장하는 레온도 2와는 전혀 다른 시니컬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You are a long way from home, cowboy. You have my sympathies. Guess that's a local's way of breaking the ice. Anyway, you know what this is all about. My assignment is to search for the president's missing daughter. What? All by yourself? I'm sure you boys didn't just tag along so we could sing Kumbaya together at some Boy Scout bonfire. 일단 임무는 납치당한 대통령의 딸을 구출하는 것이지만 엄브렐러가 망한 마당에 누가 악당으로 나오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머릿속 정리가 되기도 전에 게임은 곧바로 시작되고 화면을 보는 순간 플레이어는 또 한 번 당황하게 됩니다. CCTV처럼 주인공을 비추던 카메라가 이번에는 등 뒤에 붙어 있거든요. 플레이어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닙니다. 레온의 시야가 곧 플레이어의 정보가 되고 그가 등을 돌린 곳은 플레이어에게도 사각지대가 됩니다. 마치 내가 레온이 된 듯한 느낌을 주면서 자연스레 게임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에 맞춰 조준 시스템도 개편되었습니다. 이전까지의 바이오 하자드에서 조준은 게임이 대신해주는 것이었는데요. 적 방향에 서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겨냥되었고 플레이어는 쏠지 말지만 결정하면 됐죠. 4에서는 레이저 사이트를 직접 움직여 조준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디를 맞추느냐에 따라 적의 반응이 달라져요. 머리를 쏘면 고통스러워하며 경직되고 다리를 쏘면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꽤 재밌게 느껴지는 와중 경직된 적에게 다가가는 순간 채술 프롬프트가 떠요. 버튼을 누르면 회전킥이나 점원 수플렉스 같은 격투기가 발동됩니다. 이 채술이 가지고 오는 이점은 꽤 크죠. 탄 소모 없이 높은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데다 발동 중에는 무적이 되거든요. 그리고 멋져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게임이 너무 쉬워지는 거 아닌가? 채술로 눕히고 나이프로 긋기만 하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 즈음 상황이 급변합니다. 광장에 들어서는 순간 적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 가나도들은 지성이 있는 개체로 오와 열을 맞춰 정직하게 다가오던 좀비와 달리 다각도에서 접근해 플레이어를 포위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한 명씩 경직시키고 나이프로 마무리하는 전법을 쓰다간 순식간에 당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빵뽕지를 뒤집어 쓴 채 전기톱을 휘두르는 괴물이 등장하는데요. 공격에 스치는 순간 즉사입니다. 죽고 또 죽고 살아남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하다 보니 자연스레 전투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집니다. 전작에서는 무기마다 상하관계가 명확했습니다. 권총과 나이프는 하나의 적에게 낮은 데미지를 입혔지만 샷건과 그레네이드 런처는 다수의 적을 높은 데미지로 공격할 수 있었죠. 탄이 많아지는 중반부 이후부터는 권총을 쓸 이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사탄은 달라요. 샷건이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 높은 효율을 보여주는 건 여전하지만 후딜레이가 길기에 원거리 공격에 취약해집니다. 이럴 때 활약하는 게 권총과 나이프입니다. 선두에 있는 적에게 헤드샷을 날리고 채수를 이어가면 무적 상태로 군중 제어를 할 수 있거든요. 타이밍이 꼬여도 후딜레이가 적어 투사체를 격추시킬 여지가 생깁니다. 지형지물의 영향력도 엄청납니다. 앞서 말했듯 가나도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레온을 죽이려 드는데 레온의 시야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싸우다가는 뒤에서 접근하는 가나도에게 얻어맞게 됩니다. 하지만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입구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적이 올 수 있는 방향과 숫자가 제한돼요. 창문 너머에 서 있어도 마찬가지. 한 번에 한 명밖에 못 올 뿐더러 창문을 넘는 순간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이게 내 답안지다. 나름대로 짱구를 굴려 도출해낸 방식으로 농성을 하고 있으면 게임이 판정을 내려줍니다. 합격입니다.
Where's everyone going? Bingo? 리메이크도 같은 시험을 봅니다. 다만 문제가 좀 바뀌었어요. 가나도를 예시로 들어보죠. 무기를 든 가나도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그 자리에서 멈춰 무기를 휘둘렀어요. 이걸 패턴 A라고 해봅시다. 리메이크에서도 패턴 A는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무기를 연속해서 휘두르기도 하죠. 패턴 B입니다. 너무 가까이 붙으면 가나도가 손으로 레온을 밀쳐냅니다. 패턴 C, 쇠스랑을 든 개체는 멀리서부터 돌진해 옵니다. 패턴 D, 전투 중 고려할 점이 늘어났네요. 하지만 생각할 거리는 패턴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작에서는 헤드샷 한 발이면 확정 경직이었지만 리메이크에서는 안 걸릴 때가 있습니다. 쓰러뜨려도 데스누카도라는 강화 개체로 부활하는 경우가 생겼죠. 고작 무기를 든 가나도를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사고 과정을 거치게 된 셈인데, 왼손으로 잡기를 시도하는 개체, 원거리 공격을 하는 개체, 즉사기를 날리는 개체까지 동시에 상대해야 합니다.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프로페셔널 난이도에서는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하지만 짜증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늘어났거든요. 일단 카메라가 주시 방향과 상관없이 회전되니 전황을 파악하기 용이해졌습니다. 도망치면서 뒤따라오는 빵뽕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동 사격도 가능해요. 덕분에 적을 쏘면서 엄폐물 쪽으로 움직인다던가 거리를 좁혀 빠르게 채수를 시전하는 등 공방 양면에서 주도권을 잡기 쉬워졌습니다. 앉아서 잡기나 투척물을 피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억가는 늘 존재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잠복해 있던 적이 낯을 내리찍을 수도 있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는데 눈앞에 적이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맞으면 굉장히 짜증나죠.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예상하냐고. 억지잖아. 하여 제작진은 한 가지 시스템을 더 추가했습니다. 패리. 공격에 맞춰 나이프 버튼을 누르면 적의 공격을 받아낼 수 있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패리에 성공하면 저스트 판정과 함께 적이 경직됩니다.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으면 그건 억가가 아니라 내 실수죠. 아무튼 이제 막 광장에 들어섰을 뿐인데 말이 너무 많았네요. 계속 가봅시다. 광장을 지나면 다이너마이트를 든 가나도가 나옵니다. 머리나 다리를 쏴서 무력화시켜도 되지만 손에 들고 있는 폭탄을 맞추면 한 번에 죽일 수 있어요. 이걸 응용해 주변 적까지 싹 쓸어버릴 수 있죠. 계곡에 들어서면 누군가 등장해 레온에게 손짓합니다. 정체는 무기상인. 전작에서는 맵에 떨어져 있는 무기를 줍는 경우가 많았지만 바이오하자드 4에서는 이 상인에게서 무기를 구매하고 기존 무기를 개조할 수 있어요. Welcome. 특유의 억양이 매우 찰져서 사편의 상징처럼 여겨지죠. 가나도를 연상시키지만 자세한 설정은 불명입니다. 국내에서는 무력으로 세뇌를 극복했다는 설정이 돌아다니던데 출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미국과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이후 구간은 적이 멀리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언덕 위에서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뛰어오는 놈들이 꽤 성가십니다. 일찍 처리하지 못하면 상황이 복잡해져요. 상인이 스나이퍼 라이플을 팔고 있으니 사서 써보라는 거겠죠. 할리우드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컷신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조작해서 연출을 만들어내게끔 유도하니까요. 할리우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경험은 리메이크에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정확히는 그런 연출을 만들 기회가 늘어났어요. 광장만 해도 원래 막혀있던 방에 창문이 생겼습니다. 들어가면 무적이었던 자리가 아니게 된 거죠. 화염병을 맞으면서 버티면 됐던 탑도 무너집니다. 자연스럽게 광장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스타일리시하게 싸우게 돼요. 그냥 지나가던 농장에도 재미있는 장치가 추가되었습니다. 키 아이템을 얻으려면 풍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입구에 와이어 트랩이 걸려 있거든요. 미리 제거해도 되지만 키 아이템을 얻는 순간 나타나는 브루트를 유인해서 터뜨리는 데 쓸 수도 있어요. 계곡 부분은 좀 낯섭니다. 초반부터 칼 한 자루로 적진을 돌파하게 만드는데 낯익으면서도 원작의 초반부랑 다르니 뭔가 혼란스러워요. 근데 조금 더 진행하면 알게 됩니다. 맵이 뒤집혔구나. 덕분에 한 방향에서만 접근하던 적들이 다방면에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리를 부술 수 있어요. 광장으로 백트래킹하던 구간도 시간대를 반영해 해질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탑이 무너지면서 콜미오스들이 등장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빵뽕지보다도 어려워하는 상대라서 스피드런 시 정면 승부는 하지 않습니다. 우물을 찾아 우회하거나 옆에 있는 집의 자물쇠를 미리 부숴서 콜미오스가 나오자마자 들어가죠. 타이밍을 맞추기 빡빡한 구간이라 미션 임파서블스러운 맛이 있습니다. 이후 만나게 되는 보스인 델라고도 잘리지 않고 무사히 등장하는데요. 뭐 그레이브 디거에 이어 델라고까지 삭제했으면 캡콤은 서비스 종료했겠죠. 제작진도 알고 있는지 삭제 요소 관련해서 낚시를 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원작에서 덫에 걸린 개를 풀어주면 엘 히간테를 상대할 때 나타나서 도와주는데요. Hey, it's that dog. 리메이크에서는 초반 구간에 비슷하게 생긴 개가 죽어 있습니다. 아, 놈도 거대나 방행인가? 약간 짜증나려는 순간 촌장 집에서 개가 등장합니다. 이때 구해주면 엘 히간테전에서도 엄청나게 멋진 연출로 재등장해요. 게다가 쿨하게 각자 갈 길 가던 원작과 달리 바위에 앉아 레온을 배웅하고 레온도 감사의 말을 건넵니다. 사람들이 사랑했던 요소를 더 강화시켜줬어요. 2 리메이크에서 호평받았던 메트로베니아 요소도 추가되었습니다. 상인이 퀘스트를 주는데 맵에 있는 쥐를 잡거나 특정 오브젝트를 부수는,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가 하면 맵을 탐색해 아이템을 찾거나 특수 개체를 잡으라고 시키기도 하죠. 보상으로 스피넬이라는 화폐를 주기 때문에 메리트도 확실합니다. 심지어 호수 구간은 오픈월드처럼 보트를 타고 전역을 돌아다닐 수 있어요. 키 아이템을 어떤 순서로 얻든 자유고 중앙의 난파선에서 레드나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반부에 요긴하게 쓰이는 황금 달걀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교회 열쇠를 들고 안으로 진입하면 Ashley. Don't come! Hey, take it easy. 애슐리를 만나게 됩니다. 가끔 이런 평이 보여요. 원작 애슐리는 징징거리는 짐덩어리였는데 리메이크에서 서사가 대폭 개선되며 조력자로 바뀌었다. 리메이크의 애슐리가 더 매력적으로 변한 건 사실입니다. 활약상도 늘어났고요. 근데 원작에서도 징징거리지는 않습니다. 납치된 상황인데도 화풀이를 하거나 공포에 질려 머뭇거리는 대신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레온의 말에 따라요. 반대편으로 넘어가 잠긴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레온에게 도움을 주며 후반부에는 불도저를 움직여서 길을 뚫어내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시스템. 한 발 맞으면 그대로 게임 오버다 보니 스토리에서 도움을 줘도 짜증이 나는 거죠. 리메이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사선에 들어가지 않도록 잘 피해 다녀서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타겟을 확보했으니 여기서 탈출해야겠죠. 하지만 공세는 더욱 거세집니다. 그중 가장 힘든 건 은방울 자매라고 불리던 벨라 시스터즈와의 전투. 빵봉지처럼 스치면 즉사인데 두 마리가 한꺼번에 나와요. 아마 큰일 났다는 단어를 시각화하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보통 이 정도로 강한 적들이 여러 마리 나오면 패배 이벤트거나 도망쳐야 하는 구간이잖아요. 바이오 하자드 4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잡아야 해요. 난이도는 원작이 조금 더 어려웠어요. 한 명씩 잡다 보면 자원을 대량으로 소모하니 몰아서 데미지를 주는 게 좋은데 각각 다른 방향에서 따로따로 나왔거든요. 이후에는 케이블카에 탑승합니다. 이쪽으로 다가오는 가나도들을 물리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구간이죠. 상황 자체도 재밌고 스나이퍼 라이플로 여러 명을 한 번에 꿰뚫어 떨어뜨리는 맛이 각별해요. 다만 리메이크에서는 촌장에게서 도망치며 몰려나오는 적들을 돌파하는 구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케이블카는 가만히 있어야 하다 보니 포지셔닝의 재미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감각이었던 불도저 구간도 같이 개편됐으니까요. 1층에서 마무리 가능했던 촌장과의 보스전도 복층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도록 변했습니다. 1페이지의 약점인 눈부터가 뒤에 달려있어서 아래쪽에서는 맞추기가 힘들고 놈이 날려대는 철근들도 두 층을 오가면 피하기 쉽거든요. 촌장을 해치우면 고성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까먹고 있던 부분이라 당황했습니다. 여하튼 상당한 B급 테이스트가 느껴지는 연출인데 고성 파트가 유독 이런 감성이 짙은 편입니다.
요리조리 도망가던 가나도가 바닥에 숨겨져 있던 머신건 포대를 꺼내 탑승한다거나, 건물 안에 난데없이 용암이 흐르는 지대가 있고 용가리 석상이 등장해 불을 뿜어내지를 않나. 심지어는 거대 살라자르 로봇에게서 도망치는 킥타임 이벤트도 있습니다. 반면 리메이크에서는 B급 감성을 덜어내려 한 게 보입니다. 온갖 개드립을 날려대던 레온이 Perhaps you are disillusioned with overconfidence, just because you killed my small-time subordinate. Sadler, you're small time. I've sent my right hand to dispose of you. Your right hand comes off? No way, Leon. Way. 라쿤시티의 트라우마로 인해 진중해졌고, 굴러오는 돌을 피해 소닉 마냥 달려나가는 퀵타임 이벤트는 낙석을 피하는 연출로 바뀌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고성 파트도 이런저런 곳이 통폐합됐죠. 이런 부분에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잘라낸 만큼 새로운 부분을 추가해줘서 개인적으로는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광산 파트인데요. 일단 쉴 새 없이 떠드는 루이스와 티키타카를 하는 레온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습니다. 플레이 측면에서도 협동이라는 요소가 더해져 신선했고요. 내가 경직시킨 적에게 채수를 먹이기도 하고, 총알이 부족할 때는 이걸 쓰라며 탄약을 던져주기도 해요. 두 마리의 엘 히간테를 상대할 때도 원작에서는 밸런스상 나머지 한 마리가 뒤에서 멀뚱멀뚱 서 있어서 모양새가 영 이상했는데, 리메이크에서는 루이스와 역할 분담을 하는 걸로 바꾸어 설득력과 밸런스를 동시에 챙겼습니다. 사실 이런 연출은 말이 협동이지 NPC의 화력이 약해 내가 둘 다 쓰러뜨려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루이스도 화력은 약하지만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와 갑옷 에리간테의 약점을 드러나게 하는 활약을 해서 나 혼자 고생하고 있다는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차 파트. 속도감이 대폭 상승한 데다 무게 중심 조절, 장애물을 써서 떨어뜨리기 등 컨트롤 요소까지 첨가되었어요. 재미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원작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던 루이스와 유대감을 쌓을 시간을 충분히 줘서 퇴장신도 임팩트 있어졌죠. Help. Ashley.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건 몸에 해롭다며 받아치던 레온이 담배에 불을 붙여줍니다. You know, I led a pretty shitty life. But now, eh? What do you think, Leon? People can change, right? You were a fine knight, Don Quixote. 입양 드립을 치던 2 리메이크를 생각해보면 환골탈태 수준이네요. 바이오 오가닉 웨폰에도 개편이 들어갔습니다. 원작의 노비스타도르는 투명화 능력이 있는 바이오 오가닉 웨폰으로 쉽게 죽지 않는 데다 한번 놓치는 순간 데미지를 입게 돼서 노데미지 런시 까다로운 구간이었어요. 리메이크에서도 위장 능력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떠다닙니다. 전체적으로 약해졌고 공격도 패리할 수 있어서 상대하기 수월해졌죠. 다음으로 지휘관형 광신도. 지휘관형 광신도는 본래 좀 튼튼할 뿐 특별할 게 없었는데 이제는 주술로 일반 가나도를 플라가 만디블라로 각성시킵니다. 패리하지 못하면 즉사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적이에요. 다만 등장할 때마다 빠르게 넘길 수 있는 테크닉이 존재하기 때문에 짜증나지는 않습니다. 플라가 아라냐는 에일리언의 페이스허거 마냥 숙주에게 달라붙어 돌진하게 만들어요. 숙주를 죽여도 분리되어 살아남기 때문에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 기생합니다. 원작에도 비슷한 컨셉의 개체가 나왔지만 그놈은 산성액을 뿌리는 형태라 시각적 압박이 덜했네요. 물론 변화가 크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대체로 원작에서 악명 높았던, 반대로 말하면 꿀잼이었던 구간들이죠. 옆에 있는 폭약통을 쏴 무력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면 미친듯이 고생하게 되는 투석기 구간, 무방비 상태의 애슐리를 지키며 다리를 올리는 물의 홀, 2마리의 가라도르와 몰려오는 광신도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방, 콜미오스로 가득한 미로. 원작이나 리메이크나 긴장하게 만드는 곳인데 노데미지런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을 꼽으라면 저는 이걸 꼽겠습니다. 그리고 고성의 하이라이트 파트인 베르두고 보스전.
처음 만나면 시리즈에 틈틈이 나오던 무적보스인가 싶을 정도로 체력이 많습니다. 공략법은 맵 곳곳에 놓여있는 액체 질소를 사용하는 것. 놈이 얼어붙었을 때 공격하면 데미지가 제대로 들어갑니다. 총알을 맞았을 때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도발하는 것도 그렇고 T-1000의 향기가 그윽하죠. 원작에서는 고성에서 로켓 런처를 공짜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얼려두고 폭격하면 됐지만 리메이크에서는 주지 않으므로 미리 돈을 모아뒀다. 리볼버 공격력을 최대로 올려보내버리는 편입니다. Present for you. 이후 만나게 되는 고성의 보스는 라몬 살라자르. 이동하지 못하는 데다 공격도 대체로 퀵타임 이벤트로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베르두고보다 쉬운 편이었어요. 근데 리메이크에서는 쉴 새 없이 이동하고 검은 액체를 세 갈래로 내뿜는 등 원거리 공격도 해서 체감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처음 공략했을 때 꽤 고생했던 기억이 있네요. 하지만 발매 얼마 뒤 놈의 약점이 밝혀졌는데 바로 황금 달걀입니다. 통상 상태일 때 던지면 그로기, 약점이 드러난 상태에서 던지면 23,600의 데미지가 들어가요. 라몬의 체력이 35,400이니까 엄청난 양이죠. 힌트는 상인이 줬습니다. 퀘스트 중에 라몬의 초상화에 달걀을 던져 더럽히라는 게 있었거든요. That should do it. 여하튼 라몬을 해치우면 크라우저를 따라 섬으로 이동합니다. Need a ride, handsome? 이 구간도 고성과 마찬가지로 현대화가 이루어졌어요. 레이저를 반사해 잠금을 해제하던 부분은 레이저 포탑으로 바뀌었습니다. 빨간 범위 안에 들어가면 총탄이 쏟아지는 센트리건인데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미니건을 들고 나와 난사하던 JJ는 연노를 쏘는 멧돼지 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투사체가 됐으니 패리도 가능해요. 물론 전부 막을 수는 없지만 한번 공격하기 시작하면 대처할 방법이 없던 JJ에 비하면 여지가 생긴 셈이죠. 개인적으로도 이동하며 막을 수 없는 총알을 난사하는 몬스터는 바이오 하자드와 궁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어즈 오브 워 하는 느낌이 되어버리거든요. 뭐 그런 몬스터가 없더라도 이쯤 되면 긴장감이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도 그럴 게 무기도 다 샀고 개조도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누가 감히 날 막겠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선파트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가 시작돼요. 카드키를 얻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가면 온몸이 부패한 시체가 창 너머로 보입니다. 그 다음 방에는 무수한 침이 시체를 꿰뚫은 채 얼어붙은 흉흉한 풍경이 펼쳐지죠. 찝찝해서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니 아까 누워있던 고깃덩어리가 서 있습니다. 레헤네라도르. 공격을 입혀도 재생 속도가 엄청나서 금세 복구됩니다. 이런저런 곳을 쏴도 죽을 생각을 안 하고 천천히 다가와 레온을 공격해요. 공포 요소가 거의 없는 본작에서 그것도 게임에 익숙해지는 시점에 대단한 임팩트를 남겨 유저들에게 자주 회자되는 녀석입니다. 특유의 킁킁대는 소리만 들려도 긴장되죠. 개인적으로도 고평가하는 몬스터인데 바이오 하자드의 추적자 계열 몬스터는 처음에는 무섭지만 극복하고 나면 그냥 짜증나는 존재가 되기 쉬워요. 근데 레헤네라도르는 딱 그 타이밍에 서멀 스코프를 줘서 참교육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사냥감에서 사냥꾼으로 시리즈의 문법을 역으로 이용하는 참신한 기믹이었습니다. 리메이크에서는 맵 분위기가 한층 어두침침해져서 공포 요소가 늘었지만 뱃살이 생겨서 좀 귀엽게 보입니다. Fuck are you? 심지어 애슐리에게 당하는 백치미스러운 모습도 보여줘요. 놈을 잡고 계속 진행하면 레킹볼 구간이 나옵니다. 소각장 중앙의 용암 위에 레킹볼이 달려있던 뜬금없는 구조에서 공사 현장으로 바뀌었네요. 기본적으로 애슐리가 벽을 부술 때까지 디펜스하는 방식이지만 강화 수류탄 몇 개 던져주면 레킹볼 한 방에 부서집니다. 이게 되네. 아까부터 지나가듯 말했지만 이 게임에는 이런 스킵 이스터 에그가 다수 존재합니다. 광장 디펜스 구간에 종을 울려 2초 만에 끝내버린다거나 해와 달 레버를 이리저리 돌려 통과해야 하는 철문 사이로 수류탄을 던져 열어버린다거나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려야 하는 바위를 로켓 런처로 뚫어버리거나 우회에서 부숴야 하는 대공포를 수류탄으로 날려버리거나 덕분에 발매 초창기에는 이런 스킵 요소를 찾는 게 유행했어요. 당시의 도파민은 느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을 야기한 스킵도 있었습니다. 바로 U3 보스전이 통째로 스킵되어버린 것. 예, 뭐 뜬금없는 흐름인 건 아는데 U3 이야기로 이을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네요. 아무튼 돌아와서 원작의 U3는 크게 두 페이지로 나뉘었습니다. 처음에는 놈을 피해 좁은 컨테이너를 종횡무진하며 탈출구를 찾아야 해요. 이게 꽤 쫄깃하게 느껴져서 상당히 좋아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레오는 탈출하고 U3는 컨테이너와 함께 추락하는 듯 했지만 지묘하게 기어 올라와 2차전을 치르게 돼요. 솔직히 1차전에 보여준 포스에 비하면 좀 수수합니다. 그래도 보스전은 보스전이죠.
이미 그레이브디거 삭제를 경험했던 유저들은 문서로만 언급하고 대충 넘긴 거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DLC인 세퍼레이트 웨이즈가 발매되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메인 빌런이 되었거든요. 원작에서 별 볼 일 없이 사망에 아쉬움을 줬던 검은 베르두고가 유슬이라는 설정을 부여해 서사를 보강했고, 최종전에서는 원작의 디자인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알이 리메이크 시리즈가 받아오던 삭제 콘텐츠 논란을 반영해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크라우저 또한 멋들어지던 나이프 배틀 큐티를 삭제하는 대신 실제 보스전으로 구성했습니다. 유저가 직접 패리해야 해요. 덕분에 굉장한 호평을 받았고 비슷한 구조의 보스전이 후속작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최종전 또한 원작의 게릴라전을 잘 발전시켰어요. 컴파운드 보호를 더 자주 사용하게 되면서 퍼스트 블러드의 람보스러운 이미지가 커졌습니다. 다만 원작에서 이상할 정도로 나이프에 약했던 건 의도하지 않은 사항이었는지 리메이크에서는 평범한 보스전으로 변경됐어요. 그래도 거의 모든 공격을 패리하거나 피할 수 있어서 잡는 재미는 각별합니다. 원작에서 대사가 별로 없던 전투 헬기 조종사 마이크는 수다스러워졌습니다. Thanks. When we get out of here, drinks are on me. Yeah, hey, I know a good bar. We get out of here, drinks are on me. I know a good bar. 캡콤즈 헬기에 탑승한 시점에서 운명은 변할 리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층 더 안타까워요. 이제 끝을 봅시다. 왜 이렇게 약해? 그렇습니다. 본작의 최종 보스 세들러는 약골입니다. 수류탄 한 방에 그로기를 먹기 때문에 지금까지 챙겨둔 재고를 털면 눈 뜰 새도 없이 녹아버려요. 유슬이나 베르두고는커녕 여기까지 오면서 겪었던 가나도 공세가 얘보단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는 법. 18년가량 수련을 해온 세들러는 리메이크에서 위험을 회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수류탄으로 그로기가 먹히지 않게 됐고 드럼통을 터뜨려도 잠깐 주저앉을 뿐이에요. 애초에 드럼통을 쏘는 것도 어려운데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깔려서 호떡이 됩니다. 좀 아프다 싶으면 중앙으로 뛰어가 노비스타도르들을 불러오는 것도 골칫거리예요. 호전성은 떨어졌지만 공격력은 그대로라 하드코어부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들러의 산성액을 피하면서 노비스타도르까지 상대하는 게 생각보다 바쁘고 거리가 가까우면 가드블룸 잡기를 걸어와요. 후반으로 갈수록 발판을 부숴서 포위망을 좁혀오기도 하죠. 덕분에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정말 막막합니다. Use this. I'm getting sick of your shit. I'll give you a holy body. 진짜로 탈출할 시간입니다. Leon, We have to get off this island now. It's gonna blow any minute. it's gonna what? You like thrill rides? You're gonna love this. 원작에서 폭발이 좀 일어나는 거 외에는 담백한 편이었는데 리메이크에서는 사방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온갖 잔해가 떨어집니다. 큐티가 아니라 직접 낙석을 피해 질주하는 구간이라 상쾌해요. 저 멀리 빛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는 지금까지 지나온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뭉클해집니다. Ashley! Ashley! Where are ya? Leon! Come on. Let's go home. Mission accomplished, right? Mission accomplished. When you're home safe.
Thank you for saving me. Don't mention it. You know, I could put in a word with my dad. Have you assigned to my detail, if you're interested. You don't need me. You proved you could handle yourself. Even if you could use a lesson in knife safety. Come on. Let's go home. Condor 1? Rooster Condor 1, do you read me? Come in! I said come in! Is this thing even on? Leon! Leon, are you and Ashley alright? Where are you? Come on! 이렇게 바이오 하자드 4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분량이 엄청난 게임인 만큼 바하3보다 긴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스피드런 플레이 시의 기억이 남아있어서 녹화가 금방 끝나버렸네요. 아예 다른 게임이었던 3 때와 달리 겹치는 부분도 많았고요. 다행이다.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원작을 플레이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에게는 리메이크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를, 원작만 해보셨던 분들에게는 리메이크가 어떤 재미를 더했는지를 느끼실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ve obtained the amber. Excellent. Just one question. What are you planning to do with this? We do not pay you to ask questions. All you need to know is a new dawn is breaking. 100 will give their lives so that just one may live. I am expediting that change. So, we're talking millions of casualties. Billions. How ambitious. We're changing course, now. 파이브 리메이크 나와야겠지?